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리퍼블릭 파워그룹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둘러싼 정말 기묘한 시장의 수수께끼입니다. 분명히 위기에 처한 회사인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치솟을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한 달 동안 주가가 38%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위기 신호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단 하룻밤 만에 그것도 시간외 거래에서 83%가 넘게 폭등을 해버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파헤쳐볼 리퍼블릭 파워의 역설인 거죠. 그럼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있는 회사, 리퍼블릭 파워그룹 리미티드, 줄여서 RPGL,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내건 약속과 그 이면에 있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걸 보면 투자자들이 왜 처음 이 회사에 끌렸는지 바로 이해가 갑니다. 맞춤형 ERP 소프트웨어에다가 예측 분석형 고급 AI, 심지어 IoT 하드웨어 통합까지, 게다가 지금 한창 뜨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물류랑 자산 관리까지 사업을 넓힌다니, 와, 정말 그럴싸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네, 겉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한 성장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들을 한번 보시죠. 우선 이 모든 첨단 기술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회사의 전체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고작 454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억 원 정도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매출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매출이 236만 달러에 불과해요. 회사가 내세우는 그 거창한 비전하고 실제 버는 돈 사이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충격적일 거예요. 이 모든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직원이 딱 8명뿐이랍니다. AI, IoT,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8명이서 개발하고 동남아 시장까지 공략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이제 이 회사를 정말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공식적인 위기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바로 그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나빠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0월 14일에 야심차게 상장했는데 한 달 겨우 넘긴 11월 21일에 나스닥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아요. 그리고 다음해 5월 18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신세가 된 거죠.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폼 20F라는 서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회사가 미국 증시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간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이걸 제때 못 냈다는 건 이 회사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RSI나 MACD 같은 주요 기술 지표부터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그냥 모든 신호가 당장 팔아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장은 아주 명확하게 이 주식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비관적인 전망과 논리를 단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2월 26일 장이 끝난 뒤에 벌어진 2천만 주가 넘는 광란의 폭등이었죠.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이 평소 하루 거래량이고요. 오른쪽이 12월 26일 단 하루의 거래량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무려 2천만 주가 넘게 터져 나왔어요. 이건 그냥 비정상적인 수준이죠. 누군가 이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한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눈부신 섬광과도 같았다라고요. 과연 이게 회사를 구하기 위한 기적의 구조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었을까요? 시장은 온갖 추측으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한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선가 비밀리에 인수 제안이 들어온 건가? 주가가 떨어질 거라 예상한 공매도 세력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쇼스퀴즈는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특정 세력이 작정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펌핑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는 게 완전히 무시된 채 벌어진 투기꾼들의 거대한 도박판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진짜 역설은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던 거죠. 상장 폐지라는 명백한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군중 심리에 올라탄 트레이더들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료에서 분석한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중립적으로 짚어보면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적인 열기에 올라타는 거지만 리스크는 높음. 중기적으로는 회사가 규정을 지킬지 말지 기다려야 하니 리스크는 매우 높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하나 검증된 게 없으니 아예 비추천.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지뢰밭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소셜미디어의 밈이나 시장의 모멘텀이 기업의 가치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과연 한 회사의 진짜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